자, 제가 드디어 모셨습니다. 한 10번 가까이 좀 나와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 한다. 예, 나가봐야 욕밖에 더 듣겠느냐. 이제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첫해 그죠? 네. 단장 처음에 되고 나서 네네.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언론에. 그때는 또 필요했죠, 그죠? 좀 아니,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네. 전화가 오면 다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 계약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전화 오시면 항상 네. 답변을 네. 해드리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그게 단장으로서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TV도 인터뷰 출연 나오면 다 나갔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저거 뭐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좀 느꼈죠. 이제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네. 지금 한 1년 반 동안 거의 2년은 조용히 있는 편이죠. 근데 부장님은 저번에 나온 것도 있고 또 그때만 나오고 또 지금 안 나오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그때 사실 이제 1년 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통 한번. 오늘 조금 덥나요? 저 확실히 덥네요. 조명이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좀 시원하게 하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저는 사실 이제 덥진 않아. 오늘 날씨 밖이 지금 엄청 춥습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 촬영한 오늘이 아마 올해 최저 예, 아닌가 최저 싶은데. 기온인데 그래서 여러 차례 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아야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채널에 수많은 시청자 구독자님들께서 선민규 단장 한번 모셔라. 모셔서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 이렇게 되고 또 현실화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야기 한번 듣고 얼굴 한번 보자. 네. 예, 그래서 진짜 어렵사리 얼굴 한번 모셨습니다. 아무튼 올해 스토브리그 좀 바쁘셨다 그죠, 단장님? 네, 뭐 이것저것 뭔가 늘 바쁜 것 같아요. 이맘때가 제일 시즌 중에서 제일 바쁜 시기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말고 이제 그 스토브 시작되는 시점이. 그래서 올해도 또 뭐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바빴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일들이 모두 일찍 끝나서 특히 그 외국인 선수 계약이 보통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그래도 빨리 3명이 끝나서 좀 편히 쉬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 뭐 렉스 선수 계약이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좀 저는 사실 렉스가 네. 안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용이 나올 게 있네요. 솔직히 오늘 와서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네. 뭐 어떤 특정 선수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건 좀 그다음 이야기거리가 될 것 네. 같은데 사실 렉스가 원래 지난해도 사실 렉스가 저희가 우선 순위였는데 네네. 그러니까 시즌 전부터 우선 순위였으면 이제 올 수가 없었고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운 좋게 40인 로스에 들어있는 선수인데 저희 잡았어요. 근데 잡을 때도 당시에도 사실 그 다른 메이저리그 팀에서도 만약 웨이브 올라갔으면 데려가려고 하는 팀들이 있었고 네네. 렉스 본인도 이야기가 이제 있었고 에이전트도 사실 다른 메이저 팀을 갈 수가 있었는데 본인은 지쳤다 하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서 로스에 들어서 1군에 올라가 있더라도 시합을 못 뛰고 또 마이너리그 내려가는 게 너무 지쳤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고 그건 제가 굉장히 운 좋게 좀 데리고 네네. 왔었는데 사실 올 시즌 끝나고 갈 메이저리그 다시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가기 전부터 한 일주일 동안 밥을 한 5번을 먹었어요. 계속 식사. 예, 아침도 식사로. 먹고 이제 같이 뭐 차도 마시고 했는데 본인도 좀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고 굉장히 가족적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네네. 그 집안이 약간 스페인 쪽 가족들인데 이민자 네네. 분인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아프시고 해서 뭔가 좀 돌아오고 싶어하는 느낌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돌아가겠다가 아니라 이제 메이저리그에 대한 생각도 있고 메이저리그 오프도 있을 것 같아서 가고 싶다는 말을 해서 네. 좀 걱정을 했었어요. 네네. 그거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뭐 연봉이 뭐 30 몇만 불에서 40 몇만 불에서 뭐 100 몇만 불 올랐다.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네. 이러는데 사실 이 선수가 올 때 저희가 준 금액은 이종료 포함해서 그 당시 저희가 줄 수 있는 맥스 금액을 그렇죠. 100만 불 안에서 기한 안에서 예, 줬었고 또 이 친구가 사실 올 시즌 또 메이저리그 팀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었고 사실 그 온도를 느끼는 게 전화가 오는 게 달라요. 사실 올 시즌은 뭐 반즈나 스트레일리에 대한 전화는 없었다라면은 이제 렉스 관련해서 물어보는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전화들이 네. 많이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 다행히도 이제 계약이 좀 성사돼서 이제 한숨 돌렸죠. 근데 외국인 선수 3명이 일단 빨리 좀 확정이 되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팀이 성적이 남에 있어서 가장 항상 그 신경 썼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팀이 잘 되는 팀들의 쭉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 용병 외국인 선수가 2명 내지 3명 선수가 돌아올 때 팀 네네. 성적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새로 왔을 때는 뭔가 아무래도 3명이 모두 잘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뭔가 저희가 진짜 한번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네네. 제 바람은 꼭 외국인 선수 3명이 그전에 뛰던 선수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타이밍이 잘 됐고 선수들도 계약을 할 수 있어서 네. 내년 시즌에는 그 계산이 서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잘할 거라라고 꼭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선수들 3명이 돌아온다라는 게 이제 전력에 좀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임을 하시고 이제 내년이면 4년 차를 맡게 되시는 거죠. 예. 그죠. 4년 차를 이제 들어가겠는데 보스가 바뀌셨잖아요. 보스. 네. 네, 사장님도 좀 새로 이제 오시고 구단이 이제 투자를 하는 시즌으로 조금 변하고 롯데가 큰 변화에 좀 직면해 있다. 또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니, 투자는 늘 음. 사실 이게 잘못 알려졌는 게 네네. 저희가 뭐 돈을 안 썼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정말 셀러리 캡이 시작되는 이 시점 그리고 뭔가 네네. 저희가 전력이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올라오는 음. 시점이 이제 내년부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투자 시기. 예. 시기. 그러니까 늘 사실 지난해 나왔던 것도 저는 네네. 회사가 욕이 먹는 걸 싫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충분히 투자의 의지가 있고 다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그 불만들이 네네. 팬들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저는 회사 그룹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음. 차라리 그건 제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였고 이제 그걸 밝히기 위해서 작년에 나왔던 네네네. 건데 사실 그런 투자의 의지는 늘 있었던 거고 뭔가 이제 타이밍이 왔다라고 했고 적정한 선수들이 우리 나올 거라 했고 살러리 캡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쉽게 돈을 쓸 수는 없을 거라 판단했었고 적기라고 생각해서 기다려 왔던 거고요. 그래서 뭔가 또 투자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투자가 딱 보이는 가시적으로 딱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유강남 선수 그리고 이제 노진혁 선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이 포지션 그냥 포수 포지션 그 다음에 또 내야의 어떤 거포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보강이 필요하겠다 생각한 건 이게 뭐 그 시점은 어느 정도인가 시즌 때부터 늘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뭐 사무실에 가면은 네. FA 선수들 나올 뭐 향후 5년 동안 나올 선수들은 모두 이렇게 보드에 붙어 있고 네네. 하여튼 그 선수들 보면서 이제 뭐 누가 될지 그러니까 그 시즌마다 또 그 선수들 퍼포먼스가 다르고 이제 저희 팀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유동적으로 좀 늘 보면서 했었지만 뭐 노진혁 선수는 늘 관심이 있었던 선수고 뭐 유강남 선수도 네네. 워낙 또 프레이밍이 뛰어난 선수고 음. 그 수비에서도 투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뭐 바은즈도 그렇고 이제 스트레이도 갈 때도 가기 전부터 네. 유강남 선수를 꼭 데려와야 된다. 스트렐리가 예, 스트렐리도 그렇고 네네. 이제 뭐 바은즈도 그랬고요. 네네네. 그 특히 뭐 콩고 코치의 경우에는 이제 네. 뭐 국내에서 1등 프레이머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음. 지구상에서 저 정도 프레임하는 선수는 어. 이제 드물 것이다라고 생각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이 두 선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었고 항상 이제 그 근데 이런 말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FA 계약하고 전화가 한 20통 30통 옵니다. 보통 하면 이제 그 기자분들한테. 근데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FA 계약하고 나서 단장의 멘트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안 원래요. 나왔죠. 그래서 저도 멘트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제가 무슨 멘트를 하게 되면은 뭐 성민규의 남자, 뭐 성민규의 누구 이러면서 이 선수들이 뭐 잘해도 물론 뭐 잘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못하면 저희 왜 그러니까 그런 그 레이블이 붙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도 그냥 물으셨으니까 무의식 중에 대답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뭔가 저의 작품인 마냥 이제 그렇게 레이블이 붙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그냥 롯데에 예. 필요한 네네. 선수들이었고 저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였고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알겠습니다. 레이블을 붙이지 않았으면 근데 뭐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팀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그런 장점들을 또 보고 영입을 하셨다 또 할 수 있고 그 노진혁 선수는 이제 입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약간 롯데가 전향적으로 본인한테도 참 승리를 보였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바로 그냥 연락을 하신 거예요. 첫날에 시장 열리고. 사실 이게 또 네. 그 재밌는 스토리가 네. 있죠. 이제 사실 그 예전에 그 있잖아요. 그 자정에 밤 아 12시 보통 되면 그 찾아가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수를 영입함에 있어서 이게 뭔가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팬들을 보시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팬들 돈만 많이 주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롯데로 오기 전에 시카고 컵스 있었을 때 이제 오타니 영입할 때 이제 네. 엄청난 성의를 들이고 저희가 막 모여서 미국에 시카고에 모여서 막 일주일 내도록 회의를 하고 그런 정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정에 가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뭐 집 주소에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 선수가 그날 그 집에 있을지 또 서울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음. 집은 못 찾아가고 집은 이제 못 자정에 이제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죠. 네네. 그 자정 딱 12시에 이게 일본으로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12시에 이제
11시 59분 50 한 5초 됐을 때 이제 시계가 이제 그 인터넷 그 초록창 시계가 가장 정확하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55초 58초에 딱 통화 버튼 눌러서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하면서 그때 그분 답변이 다른 데서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일단 저 하고 나서 바로 콜캡버가 떴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1등은 한 거죠. 제일 먼저 예, 전화. 그 네. 어떤 팀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다 선수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만나기로 했죠. 근데 좀 빨리 갔어요. 제가 그 사무실 앞에 네. 왜냐면 좀 이제 긴장도 되죠. 빨리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한 30분 먼저 가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커피숍에서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저 앞에 노진혁 같은 선수가 한 명이 코트를 입고 또 있고. 딱 시키고 있는데 노진혁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노진혁이면 우리랑 계약을 할 거다라고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인연일 것이다. 예. 특별한 인연 그런 네, 근데 느낌을- 그때도 예. 벌써 약속 시간 20분 전인데 벌써 온 거예요. 예, 예. 근데 또 왼쪽에 보니까 그 야구 선수들의 그 전유물 이제 클러치팩을 딱 한 개 들고 있는 거죠. 왜 클러치백 야구 선수들 이렇게 사랑할까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사랑해 네. 이거. 네, 그 그렇죠. 야구 선수들하고 또 일수하시는 분들하고 네, 다 저도, 같이 사랑하시는 저도 그 하나가 백 있는데 이렇게 있어. 같은 브랜드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못 들고 다니죠. 안 들고 다니는데 네.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주문을 엄청 많이 해요. 네. 그한 1, 2분 전인데 안 돌아봐. 그래서 딱 봤는데 아 노진 선수. 오, 거기서 이제 눈이 마주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같이 앉았는데 거기 사무실에 직원들 다 사줄 커피를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제 같이 올라갔죠. 이제. 네네.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가 뭔가 느낌이 좋다. 사실 노진혁 선수를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영입함에 있어서 뭐 본 소속 팀도 저는 사실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 생각 안 했었지만은 그래도 어때 상황이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했었고 또 다른 팀에서도 물론 또 관심 있는 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예, 많았죠. 근데 다행히도 뭐 계약이 돼서 지금은 하여튼 뭐 엄청 뭐 그 이후에도 인터뷰해 보면은 뭐 네네. 들이댔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돈이랑 뭐 그런 거밖에 없고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어떻게든 뭐 무릎을 꿇으라면 꿇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또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성민기 변했다 저거 옛날에 뭐 48시간 옛날 이제 뭐 48시간. 근데 예. 그게 변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롯데라는 그런 이미지가 약간 좀 달라한 대로 끌려가는 듯한 좀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고 뭔가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물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지만 네. 데드라인은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정말 지킨지 안 지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때 만들어진 이미지도 지금 협상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배웠던 거는 정말 원하는 선수가 있다라면은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 그걸 굉장히 저는 그 앱스타인 보면서 배웠던 게 굉장히 선수 욕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다들 무리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지만 항상 그 데리고 왔을 때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게 다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좀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실행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롯데가 지금 마무리 캠프를 참 뭐 좀 착실하게 했다,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꽤 있더라고. 훈련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다. 예전에 비해서 선수도 네네.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그걸 다 따라와줬고 또 코치님도 굉장히 네네. 코치도 늦게까지 남아서 네네. 훈련을 시켰었고 네. 그것도 저희는 또 이제 어린 선수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훈련이라는 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또 적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베테랑 선수들이 많을 경우에는 또 훈련을 또 가볍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저희는 지금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게 이 선수의 주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훈련 방법도 좀 괜찮지 않았나. 이번에 이제 두 명의 FA를 외부 FA를 데려오면서 또 보호 선수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건데 여러 가지 하여튼 근데 롯데에서 상당히 좀 젊은 유망주 투수들을 참 묶는데 좀 힘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큰 변화라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방출됐던 베테랑 선수들을 꽤 많이 또 영입을 그렇죠. 그거는 네. 보면은 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뭐 예전에 저희가 보냈던 선수들이 방출했던 베테랑들 잘해서 이제 너희들도 한번 느껴볼 그거를 반성하면서 뭔가 이제 하는 게 아닌가. 새롭게 저희 너희들도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 육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결국엔 시합을 뛰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2군에서 뛰는 것도 있지만 1군에서도 뛰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1군은 저희가 싸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 선수 6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생각한 게 저는 당연히 느낀 게 백업 선수들. 그러니까 그 백업 자리에 베테랑 선수를 넣으면 분명히 1, 2승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뭐 네. 추격조 투수도 있죠. 이제 야술 중에서는 대타 나가는 선수라든지.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건 지난 3년 동안 그 자리에 이 어린 선수들을 넣어서 경험을 쌓고 이 선수들이 정말 우리가 달려야 될 그런 시기 때는 주전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 지난 3년간 제가 영입하고 싶었던 베테랑 선수도 많이 있고 네네. 제가 내보내고 싶지 않고 계속 데리고 가고 싶었던 베테랑 선수도 있어요. 이런 선수도 있었다면은 저희 롯데자이언츠가 1승, 2승, 3승, 뭐 5승까지 더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 기회 비용을 저는 이 어린 선수들에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충분히 그걸 했고 그 어린 선수들 저는 기대만큼 커준 선수도 있고 물론 못 큰 선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는 내년부터는 뭔가 저희도 정말 이제는 성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모두 원하는 선수들, 필요한 선수들은 뭐 FA, 베테랑 선수 다 영입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런 선수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와서 뭐 A급 활약할 거라 그런 큰 기대보다는 정말 이렇게 그 뎁스 피스로서 되게 굉장히 좀 쏠쏠한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사실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과 해왔던 게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5개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인터뷰일 때도 네네. 제가 면접을 볼 때도 이제 5개년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항상 5년을 봤을 때 이 시기엔 이렇게 하고 이 시기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저는 그거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 계약 기간이 3년 처음에 3년이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물론 3년 하고 나갔으면 그걸 못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거대로 이행을 한 거고 이제는 3년이 지났고 그런 선수를 영입할 시기라고 했었고 때마침 또 좋은 선수들과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젊은 선수들 기회 뭐 진승현이라든지 이민석 같은 선수들이 뭐 뛰었죠. 그래서 좀 그렇죠. 뭐 나균환도 들어오실 수 없고 네네. 이인복 선수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선발로 네네네. 뛰었던 것도 있고 그렇죠. 뭐 고승민도 그렇고 황선빈도 그렇고 훈련이 좀 양이 좀 많이 늘었나요? 훈련을 안 달아. 이상하게 좀 안 한다는 게 롯데는 좀 훈련 좀 덜해 이런 게 근데 너무 안 하는 거 과연 아닌가?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하는지 어떻게? 아니요 투자의 의지는 늘 분명했었고